숙제 꺼내시고. 질문 먼저 하시죠. 64, 60. 어? 64, 60. 74. 84. 90, 91. 90, 91? 아니 91이요. 그리고 21번. 101, 102요. 몇 번? 58. 그리고 특강 말해줘야 됩니다. 기본 듣는 거. 둘은 원래 신청했었지. 일찌감치. 민서는 안 들어? 안 들으면 힘들어. 알아야 돼. 근데 안 들으면 근데 왜? 왜 안 들어?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 원래 공부는 힘들긴 해. 그래, 뭐 알아서 해. 그래서 집 가서 다시 얘기를 해봐. 안 들으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 수 있거든. 알겠지? 다 나왔죠? 58. 58은 내가 풀어준 거 아니야? 58번 내가 풀어줬잖아. 안 하겠습니다. (64) 64번 2점 A는 마이너스 1,2고요 B는 3,4에 대해서 선문 AB의 B방향으로의 연장선 위에 AB의 2배랑 BC랑 같도록 하는 C의 좌표를 A,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분 AB의 B 방향의 연장선 위에 있다. 여기에 있는 거지. 맞아? 선분 AB의 B 방향의 연장선 위에 AB 길이의 2배랑 BC 길이랑 같도록 만족하는 C가 여기 위에 있대요. 그죠? 그러면 어디쯤에 있어야 돼? 대충 여기쯤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지? 이해돼? 그러면 AB 길이를 2배 한 거랑 BC랑 같으려면 AB 길이 대 BC의 길이는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2여야 돼. 맞아? 그래야 이거 비례식 풀면 얘 나오는 거 아니야? 내항의 곱 BC, 외항의 곱 AB, 2AB. 맞아?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얘를 봤을 때 B는 역할이 뭐야? 점 B는 역할이 뭐야?
B는 역할이 뭐예요? 어? 내분. 내분점이야. 그지? A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야? AB 대 BC가 1대 2잖아. 그럼 B는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되시나? 문제에서 C는 A, B라며. 그러면 마이너스 1,2랑 A, B랑 1대 2 내분점 구하면 3,4 나와야 되는 거네. 그지? A는 마이너스 1,2고요. C는 A, B고요. 얘를 1대 2로 내분을 할 거야. 그지? 그러면 B가 나와야 돼. 분모 얼마? 3. A 마이너스 2. Y좌표도 분모 3. B 플러스 4. 얘가 얼마? 3,4여야지. B니까. 맞아? 그러면 A는 얼마야? 11. B는 8. 됐죠? 자, 65번. 두 점. A는 마이너스 4,2고요. B는 5,8인데 직선 AB 위에 있고 선분 AB 길이랑 BC 길이의 3배를 만족시키는 C의 X좌표의 합을 구하랍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이번에는 직선 AB라 했단 말이야. 그지? 직선은 끝이 없는 게 직선이지. 그래서 AB를 지나도록 이렇게 그리면 얘가 직선 AB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위에 뭘 만족해야 되냐면 선분 AB 길이랑 이만큼이랑 BC 어디 있는지 모르는 C랑 B까지의 거리를 3배하면 똑같아야 돼. 그지? 그럼 C가 어디 있어야 돼? 어디 있어야 돼? AB 길이는 이미 정해졌죠. 그죠? 얼마야? 이만큼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2부터 5,8까지 거리 구하시면 얼마예요? 얼마? 뭔 소리야? 좌표잖아. 구하시면 얼마예요? 얼마? 루트 117?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117이래. 그지? 그러면 이런 거잖아. 루트 117은 3배의 BC다. 그지? 그러면 BC의 길이는 얼마여야 되냐면 3분의 1 루트 117이지. 그지? 그러면 117 A부터 B까지의 거리보다 BC의 길이가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짧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C가 어디 있어야 돼? AB 안에? 아, 이쯤에? 여기만 있을 수 있어? 더 없어? 여기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C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BC의 길이를 3배를 하면 AB랑 같아지는 거 아니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되면 얘를 3배를 하면 AB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C가 선분 AB에 있어. A랑 B 사이에 있어. 그지? 그러면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C가 여기에 있어. AB 길이랑 BC 길이의 3배랑 같게 만들려면 몇 대 몇이어야 돼? 이것부터 합시다. 몇 대 몇이야? AB 대 BC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그지? 그러면 AC 대 BC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인 거죠?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A 마이너스 4,2랑 B 5,8이랑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그때 C가 하나 나오는 거겠지. 그지? C는 분모 얼마? 3. 분자는 이렇게 하시면 1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니까 6이고요. y좌표도 분모 3이고요. 16에 2 더하니까 18이죠. 그래서 C가 2,6 하면 여기에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C가 바깥에 있을 수도 있지? 여기에 있어, 그지? 그러면 AB 대 BC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죠. 맞아. 요거 만족시키려면 AB 대 BC가 3대 1이어야 돼. 그래야 BC의 길이를 3배하면 AB랑 똑같지, 그지? 3대 1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A랑 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되는 거지. 맞아. A는 마이너스 4,2고요. C는 몰라. A, B라고 둔 다음에 3대 1로 내분시킨다.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되냐면 B가 나와야 되죠. 분모 얼마? 4. 분자는 3A-4. Y좌표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4. 분자는 3B 플러스 2가 몇 컴마 몇이어야 돼? 5,8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 A랑 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B니까. 그러면 A가 얼마? 8. B는 10. 됐어? 그러면 C가 AB 사이에 있을 때는 X좌표가 2고요. AB 바깥에 있을 때는 8이니까 합치면 10이죠. 자, 71번. 점 A, 5,3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랑 AC의 중점을 각각 M이랑 N이라고 한대요.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4고요. Y1 더하기 Y2는 6일 때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좌표가 A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BC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BC를 모르죠, 그죠? 그럼 문제에서 AB의 중점이 X1, Y1이라 했고 AC의 중점이 X2, Y2라며,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알려줘도 모자랄 판에 이 중점과 이 중점의 X좌표의 합을 알려주고 Y좌표의 합을 알려줬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결국에 얘는 어떤 두 점의 X좌표끼리 더해 놓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언제 X좌표끼리 더한 게 필요해? 중점 구할 때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어쨌든 문제에서 삼각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삼각형을 그려야 돼, 그지? 굳이 문제에서 삼각형이라고 말 안 했으면 우리가 삼각형 그릴 필요가 없는데
문제에서 굳이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삼각형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를 A 5,3이라고 한번 놔 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 건데 AB의 중점이 M이라며, 그지? 여기가 M이죠? 그 다음에 AC의 중점을 N이라고 한다며. 그럼 여기가 N이죠?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러면 문제에서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줬잖아. 그지? 언제 쓴다 그랬어? 중점 구할 때 쓴다며. 그지? 그러니까 M이랑 N의 중점 여기지. 그지? 이 지점의 x좌표가 얼마야? 얘를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2죠. 얘는 y좌표는 3이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문제에서 결국에 요구하는 게 뭐야? ABC의 x좌표끼리의 합이랑 y좌표끼리의 합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이 점의 x좌표, B의 x좌표, C의 x좌표를 다 더한 값을 구하래. 그지? 언제 써먹는데 그거를? 정답으로 A의 x좌표, B의 x좌표, C의 x좌표를 전부 다 더한 걸 쓰면 되잖아. 그지? 언제 써먹어? 무게중심 구할 때 써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놨을 때 무게중심 구할 수 있나? 무게중심 구할 수 있어? 옛날 기억을 잘 떠올리시면 여기 지금 중점이잖아. 그지? 얘도 중점이지.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무슨 일이 생겨? 얘랑 얘랑 평행이지. 이해돼? 그 다음에 1대 2인 거지. 1대 2인 거지. 그럼 위에 생기는 조그만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이랑 닮은 비가 1대 2예요. 그죠? 이해돼?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선분의 중점을 또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A에서 요 중점을 지나도록 선분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도 중점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얘랑 얘랑 닮음이니까. 여기서 중점을 지나도록 쭉 이으면 밑에 가서도 중점에 찍힌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중선이잖아. 그지? 잘 봐.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이만큼이랑 이만큼 몇 대 몇이야? 얘랑 얘랑 닮음이야. 몇 대 몇이야? 1대 1이죠? 이해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에 이 중선 위에 있는 무게중심을 찾아내는 거잖아. 그지? 무게중심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맞아? 그러면 잘 봐. 1대 1이니까 2대 2라고 해도 되지. 맞아? 또는 3대 3이라고 해도 되지. 맞아? 왼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건 2대 1인데 2대 1인 4대 2라고 해도 되지. 맞아? 그러면 4대 2라고 바꾸면 둘이 더하면 얼마야? 6이지. 얘도 3대 3으로 바꾸면 둘이 더하면 얼마야? 6. 뭔 말인지 이해돼? 왜 이거를 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대 1인데 원하는 건 2대 1이란 말이야. 그지? 1대 1이라는 건 전체를 반으로 나눴다라는 뜻이야. 맞아?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2대 1이라는 건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두 개,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그지? 똑같은 걸 뭐는 두 개로 나누고 뭐는 세 개로 나누면 비교할 수 있어, 없어? 똑같은 선분을 반으로 나눴을 때랑 3등분 했을 때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는 거야? 똑같은 조각의 개수로 맞추겠다라는 뜻이지. 그지? 몇 개로 맞췄어? 6개로 맞춘 거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제 더 어떻게 해?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여기 있는 무게 중심의 좌표지. 그지? 이해돼? 무게 중심을 A, B라고 놨을 때 얘 좌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3이라고 알고 있는 거란 말이지. 맞아? 그리고 얘 좌표 알고 있는 거고. 맞아? 몇 대 몇이야? 3대 1이죠? 맞아? 3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무게 중심의 역할이 뭐야? A랑 I. 마이너스 2,3의 역할이 뭐야?
A랑 무게중심을 3대 1로 내분하고 있는 점이지, 그지? A의 좌표는 5,3이고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몰라. A, B라고 두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3대 1로 내분을 하면 4분의 3A 플러스 5, 4분의 3B 플러스 3을 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2,3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A는 얼마? 이상해. 마이너스 3분의 13. B는 3.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됐어?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3이니까 ABC X좌표를 싹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요거 3배한 마이너스 13이 나오시면 되는 거야. 무게중심의 Y좌표가 3이니까 ABC Y좌표 싹 다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9가 나오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74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의 좌표를 m,n이라 할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랍니다. 꼭지점 A의 좌표는 5,4. AB의 중점 M의 좌표는 M, 마이너스 1,3이고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는 1,2이다. 어떻게 구하나? 이게 또 문제에서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필요합니다. 그죠? A의 좌표는 알려줬어. 5,4. 그러면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AB의 중점이 M 마이너스 1,3이죠. 그죠? 다음에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G가 1,1에 그죠?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BC의 중점 얘 m,n을 구하래. 어떻게 하나? 이거 뭐 진짜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B의 X좌표를 X2, Y좌표를 Y2, C의 X좌표를 X3, Y좌표를 Y3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떡하니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A의 X좌표인 5랑 B의 X좌표랑 C의 X좌표를 더하면 얼마여야 돼? 3.
그지? 얘네 셋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셋 더해서 3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x2 더하기 x3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y좌표 갈게요. a의 y좌표인 4랑 b의 y좌표 y2랑 c의 y좌표 y3랑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요. 그러면 y2 더하기 y3가 얼마야? 2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며. 그지? 이거 어떻게 구해? B의 X좌표랑 C의 X좌표랑 더해서 반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러면 M은 얼마야? 마이너스. N은? 1. 됐죠? 네. 더하면 0이 정답이죠? (84번) 삼각형 ABC의 세변 AB, BC, C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각각 P 0,4, Q 2,-3, R 4,5일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 쉽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P잖아. 그지? 그럼 P가 어디쯤에 있을 거냐면 한 여기쯤에 있으시면 되겠죠? 다음에 BC를 2대1로 내분하는 게 Q잖아. 그지? BC를 2대1로 내분하니까 여기쯤에 Q가 있으시면 되겠죠? 다음에 CA를 2대1로 내분해. CA를 2대1로 내분하니까 여기쯤에 R이 있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 그러면 어떻게 해? 삼각형의 각 변을 같은 B만큼 내분하고 있는 점 3개잖아. 그지? 2대1, 2대1, 2대1.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그래서? 요 3개의 삼각형끼리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원래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 그냥 문제에서 알려준 PQR 가지고 무게중심 구하시면 돼. X좌표 얼마?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얼마야? 2. Y좌표는? 2. 해서 2,2가 정답이에요. 됐죠? 자, 91번. 4점 A 마이너스 2,3, B A, 마이너스 1, C B, 마이너스 3, D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이번에는 4점이 나왔는데 사각형인데 마름모랍니다. 어떻게 하시나?
마름모는 뭐가 마름모야? 졸지 마! 마름모는 뭐가 마름모야? 내면의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요렇게 그리지. 그래서 문제에서 A, B, C, D라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A, B, C, D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3인 거고 여기가 A,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B, 마이너스 3 여기가 2,1이죠. 마름모는 성질이 뭔데? 내변의 길이가 같은 건 알겠어. 근데 그거 잘 써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제가 대각선 성질 써야 돼? 마름모는 대각선끼리 뭐 하고 있는데? 수직이 수직 2등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맞아. 그러면 결국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는 평행사변형이랑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뭘 써먹으셔야 돼?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에 일치한다를 써먹어야 돼요. 그죠? AC의 중점은 몇 컴마 몇이냐면 B-2분의 B-2,0 그지? 그 다음에 BD의 중점은 뭐냐면 2분의 A 플러스 2,0이죠. 그죠? 그러면 2분의 B-2랑 2분의 A 플러스 2랑 똑같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얻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A-B가 마이너스 4다. 하나 얻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정리하시면. 근데 이거 가지고는 문자 두 개라서 못 풀잖아. 그지? 뭐 해야 돼? 내면의 길이가 같은 내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 그랬으니까 AB의 길이랑 AD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자 가겠습니다. AD는 길이가 얼마야? X끼리 빼서 제곱하시면? 루트 20 아, 다 하면 루트 20이야? 네. A부터 D까지의 거리가 2루트 5예요. 그죠? X끼리 빼서 제곱하면 16이고 Y끼리 빼서 제곱하면 4니까 2루트 5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AB의 길이도 구했을 때 2루트 5가 나오면 되잖아. 그지? AB는 X끼리 빼서 제곱하시면 얼마야?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Y끼리 빼서 제곱하시면 얼마예요? 16이죠? 그러면 루트 안 씌웠으니까 이게 얼마 나와야 돼? 20 나오시면 되는 거지. 그지? 좌변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A는 문제에서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A가 마이너스 4면 B는 얼마야? 0. 그러면 A, B를 전부 다 구했습니다. 그죠? 자, 101번 2점 A 2,-1이랑 B 3,5에 대하여 선분 PA의 제곱 마이너스 선분 PB의 제곱은 5를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은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이다.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해? PA 제곱 마이너스 PB 제곱은 5를 만족시키는 점 P를 좌표 평면에다가 쭈르륵 찍으면 뭐가 나와?
뭐가 나와? 모르지 뭐.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 뭐가 나오는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필요한 게 누구야 우리한테 지금? P가 필요해. 그지? 그러면 P를 잡아야겠지. P라는 점을 모르니까 x, y로 둔다 라 그랬습니다. 그죠? 문제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P를 x, y로 두고 문제에서 시키는 조건을 다 써먹으시면 돼. PA 길이의 제곱은 뭐야? x, y부터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잖아. 그지? x 길이 빼서 제곱하시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길이 빼서 제곱하시면 얘가 뭐야? PA 길이의 제곱이지. 그지? 빼기 PB 길이의 제곱은 x, y부터 3, 5까지 거리의 제곱이지. 그지? x 길이 빼서 제곱하시면 x 마이너스 3을 y 길이 빼서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얘가 뭐야? PA 길이의 제곱 빼기 PB 길이의 제곱. 얼마 나와야 돼? 5 나와야 돼요. 그죠? 이만큼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 중괄호 안에 있는 거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 마이너스 괄호 풀어가지고 전부 다 정리하시면 2x 플러스 12y 마이너스 29는 5 좌변으로 데리고 오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에서 x의 개수가 1로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도 1로 맞추면 되겠지. 그지? 양변을 2로 나눠서 되셨죠? 그래서 a가 6, b가 마이너스 17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번. 점 P, A, B가 직선 3x 플러스 y는 1 위를 움직일 때 Q라는 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mx 플러스 n 플러스 n은 0이다. 상수 m, n에 대하여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테이프. 일단 대입해? 왜 그렇게 생각했지? 딱히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응? 그거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돼? A, B가 3x 플러스 y는 1 위를 움직이고 있다며. 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대입을 해봐야 돼. 알겠죠? 그러면 3a 플러스 b는 1이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엔 금지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a, b를 갖다가 3x 플러스 y는 1에다가 대입을 했어. 그럼 얘가 나왔어. 그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에요. 그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q에 b가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이 b 대신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을 갖다가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q가 x좌표가 뭐가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죠. 그죠? y좌표는 뭐가 돼? 4a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은 mx 플러스 n 플러스 y 플러스 n은 0이래. 그지? 얘가 여기 위에 있는 거긴 한데 얘를 갖다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대입해? 대입해? 대입할 수 있죠, 그죠? 대입할 수 있으면 대입하시면 돼. Q라는 애가 결국에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줄여놓은 Q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죠? 싹 다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ma 플러스 4a 플러스 m 마이너스 1 플러스 n은 0이어야 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0이 나와야 돼. 그지? 맞아? 지금 여기서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m 그리고 n은 숫자야. 그지? 누가 문자야? a가 문자야. 맞아? 그러면 a는 문자니까 a로 묶어냈을 때 생기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묶어낼 게 없는 상수항 m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0 나오려면 얘는 문자니까 이거 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a에다가는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결국에 0 나오려면 얘는 문자니까 숫자가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m이 얼마야? 2. 그러면 m 여기다가 2 넣으면 얘도 0 나와야 되겠네. 그지? n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은 2고 n은 마이너스 1이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질문 끝났죠? 책 없는 사람 다 있어? 마플 시너지 다 있어? 주아 책 있어? 있어? 마플 시너지? 확실해? 굿.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 좀 깨세요. 너무 피곤해 하시네. 7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노트.
노트 4. 알겠지? 그리고 주아 특강 듣지?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뭐랑 그냥 똑같냐면 1차 함수랑 그냥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1차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1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생긴 게 1차 함수죠. 그죠? 여기서 m은 뭐야? 기울기죠. 맞아? 그래서 m이 기울기가 양수면 뭐라 불러?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양수면 뭐라 그래? 증가한다라고 했었고요. 그죠? 기울기가 음수면 뭐라 그래? 감소한다라고 하겠죠. 이해돼?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오케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양수라면 숫자가 클수록, 음수라면 더 작을수록,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났지? 기울기가 클수록 뭐라 그래? y축과 가깝다. 기억나시죠? 점점 이렇게 1차 함수가 이렇게 y축이랑 가까워집니다. 점점 더 가팔라져요. 아시겠어? 자, 그러면 n은 뭐야? y 절편이죠? y 절편은 뭐야? y 절편은 정의가 뭐야? y 절편의 정의.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합니다. 그죠? 함수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의 y좌표가 y절편이니까 지금 이따 필기해야지.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y축이랑 만나는 점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함수가 y축이랑 만나는 점 알고 싶어.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y축에 있는 점들은 특징이 다 어때요? x좌표가 0이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y절편이 나오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 써있는 게 y절편입니다. 아시겠어? 그러면 여기 당당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x절편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n분의 n 하시면 나오는 게 x절편이죠. 그죠? 그러면 x절편도 y절편이랑 마찬가지로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x절편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x축이랑 만나는 점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 y에다가 0 대입하시면 되죠. 알겠어? 요렇게가 1차 함수의 기본적인 얘기였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그럼 뭐냐면 얘는 이름이 함수야. 왜냐면 y는 으로 시작하거든. 그지? 근데 1차 함수나 직선의 방정식이나 똑같은데 쟤는 함수기 때문에 y는 으로 시작해야 돼. 그지? 그러면 얘는 이름이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의 모양이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방정식의 모양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걸 방정식이라 해? 어떻게 생기면 방정식이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생겨야 방정식이야? 어떻게 생겨야?
는 0을 가지고 있어야 방정식이죠. 그죠? 그러면 1차 함수나 직선의 방정식이나 똑같은데 저 1차 함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려면 뭐 하셔야 돼? 뭐 하셔야 돼? 저렇게 생긴 애를 똑같은 건데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려면 뭘 하셔야 돼? 다 넘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라고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러면 는 0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y 앞에 있는 개수가 평생 마이너스 1일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는 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다. 아시겠나요? 알겠어? 근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쓸모는 없어요. 잘 생각해봐. 이거 어쨌든 직선이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게 누구랑 누구냐면 기울기가 중요하고 y절편이 중요해요. 그죠? 근데 1차 함수는 기울기랑 y절편이 대놓고 나와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얼마야? 몰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1차 함수로 바꿔야 돼. 얘를 y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셔야 우리한테 필요한 기울기가 튀어나오고 y절편이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니까 1차 방정식이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어떤 직선을 여러분들한테 주어주면 얘를 파악을 하시려면 바로 1차 함수의 형태로 고쳐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아시겠어? 다만 의미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 방정식이라며. 왜냐하면 는 0이 붙어 있으니까. 그지? 방정식은 뭐가 있어? 방정식에는 뭐가 있어? 해가 있죠. 그죠? 얘 해 몇 개야? 2개야? 해가 2개야? 1개야? 이거 문자 몇 개야 여기? 2개. ABC는 상수잖아. 문자 몇 개야? 2개죠. X, Y. 근데 식이 몇 줄이야? 한 줄이지. 그럼 해가 몇 개야? 뭐 한 개야? 좀 많죠. 그죠? 얘는 해가 무수히 많지. 맞아? 뭐 어떻게 결정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x 플러스 y 더하기 3은 0이래. 그지? x가 0이면 y는 얼마야? x가 1이면 y는 얼마야? 마이너스. x가 3이면 y는 얼마야? 마이너스. 엄청 많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녀석은 이름이 방정식이긴 하지만 해가 너무 많아. 그지? 그러면 해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이고 문자가 2개니까 x, y 순서상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전부 다 찍으면 직선이 되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좌표 평면에다 찍으면 직선이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이 들어온 것이다. 알겠어? 자, 그러면 별로 쓸모는 없어요.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1차 함수의 형태로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어? 알겠어? 중요해.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기울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기울기는 뭐가 기울기야? 어떻게 구해지는 게 기울기죠? 기울기 어떻게 구해? 뭐가 기울기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죠. 누가 이렇게 빠시락대?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잖아.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어. 여기에도 점이 있어.
결국에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이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기울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건데, 그러면 이렇게 가는 와중에 x는 얼만큼 변했는지 분의 y는 얼만큼 변했는지가 기울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그러면 x1, y1에서 x2, y2로 가고 싶어. x의 증가량은 얼마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거야. x의 증가량은 얼마야? 얼마야? x1, y1에서 x2, y2로 가고 싶어. x의 증가량은 얼마야? x2 x1이죠? 맞아. y의 증가량은 얼마야? y2 빼기 y1이죠? 맞아. 맞아. 언제? x1, y1에서 x2, y2로 갈 때 직선의 기울기가 요만큼이에요. 그죠? 어차피 문제에서 다 숫자로 줄 거니까 계산되겠지. 알겠어? 다음에. 근데 생각을 잘 해보면 x1, y1에서 x2, y2로 갈 때의 직선이나 x2, y2에서 x1, y1으로 갈 때의 기울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두 직선은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x2, y2에서 x1, y1으로 갈 때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잖아. 그지? 그럼 이때는 x값의 증가량이 얼마야? 얼마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는 x의 증가량 요렇게가 x2 빼기 x1이라면,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는 x의 증가량이 얼마야? x1 마이너스 x2죠. y의 증가량은? y1 마이너스 y2죠. 맞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요렇게 생긴 직선이나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나 똑같은 직선이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가 똑같아? 아니면 달라? 똑같죠? 그니까 x2-x1분의 y2-y1을 하나, x1-x2분의 y1-y2를 하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건 2에서 1을 뺐으면 2에서 1을 빼셔야 되고요. 1에서 2를 뺐으면 1에서 2를 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문제에서 항상 두 개의 점이 나올 거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점에서 한 점을 뺄 때 분모랑 분자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작성입니다. 어떤 특수한 조건이나 문제에서 주어주는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직선의 방정식 그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 결국에 이걸 먼저 아셔야 돼. 직선의 결정 조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려져 있는 직선이랑 똑같은 직선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뜻이야. 뭐가 필요해? 이미 이렇게 그려진 직선이랑 똑같은 직선을 그려야 돼. 수행평가야. 그럼 뭘 알려줘야 돼? y제곱의 기울기.
y절편과 기울기 알려주면 좋지. 근데 그건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거야. 최소한으로 알려줘야 되는 게 뭐예요? 그 기울기의 0보다 크면서 작은지. x절편, y절편은 너무 특수하잖아. 그지? 맞아? 너무 특수해. 그런 거 말고 뭘 알려줘야 이 직선이랑 똑같은 직선을 여러분들이 다시 그릴 수 있어? 점의 좌표. 오. 좀 더 해봐. 이 직선이랑 똑같은 직선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두 점이 필요해. 두 점. 그러니까 두 점인 어떤 점을 지나는지 두 점이 정해진 직선은 이 세상에 단 한 개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뭐 3,7이야. 1,1이랑 3,7을 지나는 직선은 이 세상에 단 한 개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적어도 직선을 결정하려면 지나는 두 점을 알려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지나는 두 점을 알려줬어. 한 점이 x1, y1이고 다른 한 점이 x2, y2야. 점 두 개 있지, 그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기울기를 재빠르게 찾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세워야 되는 식은 이렇게 생긴 식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 기울기가 무조건 필요하거든. 기울기는 복습할 겸 다시 해보시면 어떻게 구하는 거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뭐 분의 뭘로 해? 뭐 분의 뭘로 할까? x1 마이너스 x2 하셨으면 분자도 y1 마이너스 y2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거 싫으면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나는 두 점 중에 마음에 드는 점 결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마음에 드는 점을 결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냐면 작성을 하시면 돼. 알겠어? 자, 간다.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작성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 두 점이 있으면 결국에 직선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두 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잘 봐봐. 잘 봐봐.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을 줬어. 한 점은 x1, y1이고 다른 한 점은 x2, y2야. 얘를 가지고 직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y는 기울기 구했지? 1번에서 구했을 거 아니야. 그지? 두 점을 줬을 때 반드시 기울기를 구하셔야 돼요. 기울기를 구했어.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점을 결정한 다음에 세 번째로 작성을 하는 거잖아. 그지? 마음에 드는 점을 왜 결정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첫 번째 x1, y1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요거 하셔야 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게 싫어. 그러면 기울기 x1 빼기 x1을 쓰고 싶다. 그러면 분자도 y1 빼기 y2 쓰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두 번째 점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요렇게 하셔도 똑같은 거 나옵니다. 아시겠어? 포인트는 뭐냐면 기울기를 재빠르게 일단 구하셔야 되고요. 마음에 드는 점을 결정을 해서 x좌표는 x에서 빼시고 y좌표는 맨 뒤에다 더해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얘를 무조건 지난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x1이랑 y1을 무조건 지나고요. x2랑 y2를 무조건 지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식입니다. 알겠어? 결국에 나중에는 다 숫자야. 알겠지? 지금은 공식화처럼 시켜놨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문제 풀면 x1, y1, x2, y2 전부 다 숫자로 나올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외워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두 점. 얘가 최소한을 준 거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너그럽게 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줄 수 있어. 오케이? 문제에서 어떤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직선의 기울기랑 지나고 있는 한 점만 줘도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1, 2, 3번 중에 1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미 구해져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기울기를 m이라고 줬고요. 지나는 한 점을 x1, y1이라고 줬다라고 하시면 y는 기울기에 x 빼기 x가 지나는 좌표 더하기 y 좌표 하시면 완성. 알겠어? 구조는 똑같지? 기울기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기울기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알겠어?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인데 세 번째로 x 절편이랑 y 절편을 줄 때가 있어. 문제에서 x 절편이 a고요, y 절편이 b라고 줬다. 그러면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 요렇게 해서 y는 의 형태로 정리하시면 얘도 1차 함수 나옵니다. 아시겠어? 가끔 나와. 문제에서 직선의 방정식 혹은 1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다라고 하시면 얘가 x절편이고 얘가 y절편인 걸 티내주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진짜 가끔 나오는데 그렇게 적게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어? 요거 세 가지 무조건 알고 계셔야 2단원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필기하세요.
다 썼냐? 자, 그러면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연습할 정도로만 조금만 갈 거예요. 조금만. 자, 117번입니다. 자, 117번 2점 4,3이랑 6,-5를 잇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y 플러스 b는 0이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시려면 2점을 주던지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주던지 해야 돼요. 그죠? 얘는 기울기 줬어 안 줬어? 줬지? 그러면 지나는 한 점만 구하면 되는데 어디 지난대? 중점을 지난대요. 그죠? 이거 두 개 중점 구하시면 좌표가 몇 컴마 몇인가? x좌표는 5, y좌표는 그러면 기울기가 2면서 좌표로 5,-1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지? 그러면 y는 기울기의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오케이? 그러면 이거 괄호 풀어서 정리만 하시면 되죠? 2x-10 -1이니까 y는 2x-11입니다. 되셨나? 근데 이제 얘는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이 아니야. 그지?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이항하시면 되죠.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11은 0 하셔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y의 개수가 1인 식이 맞춰진 거죠. 그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b는 11 되셨나? 자, 123번 좌표평면 위에 2점 마이너스 1,2랑 2,a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0,5에서 만날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걔가 얘도 지난대. 그지? 맞아? 맞아?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직선이 지나는 점을 3개나 줬네. 그지?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몇 개만 필요해? 2개만 있으면 되지. 그지? 문제에서 3개나 줬는데 2개 필요해. 그러면 얘랑 얘 선택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둘은 좌표가 정상적으로 나와 있잖아. 문자가 안 껴있지. 그지? 자, 기울기부터 구해볼게요. 얘랑 마이너스 1,2랑 0,5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분모 얼마로 할까? 몇으로 할까? 1로 할까? 그러면 두 번째 좌표에서 첫 번째 좌표를 뺀 거죠. 그죠? 분자는 얼마야? 3이죠? 그럼 기울기가 3인 거지. 그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점은 누구로 해? 아까 설명했던 거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야. 기울기 먼저 구했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점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마음에 들어? 0,5로 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에 x 빼기 얘가 마음에 드니까 x좌표 더하기 y좌표. 오케이? 정리하시면 y는 3x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점 3개를 지나는 직선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지? 우리의 목표는 뭐야? a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a는 x에 2 넣으시면 6 더하기 5 해서 a는 11이다 하시면 되겠죠. 됐죠?
132번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x절편이 2이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5인 직선의 방정식이 ax-2y 플러스 b는 0이랍니다. 그죠? x절편이랑 y절편 알려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어떻게 하는 거였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하시면 직선의 방정식 세워지지. 그지? 얘 x절편 얼마? 2분의 x. y절편 얼마?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y. 는 1인 거지. 완성이 된 거야. 그지? 근데 다만 뭘 해야 돼?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로 이 항만 조금 하시면 돼요. 그죠? 양변에 몇을 곱하면 좋아? 10 곱하면 좋을 것 같이 생겼어요. 그죠? 양변에 10을 곱하시면 5x-2y는 10이야. 뭐 하시면 돼? 이제 완벽하게 하려면? 10 데리고 오면 되네요. 그죠? 5x-2y 10은 0. 그러면 a가 5가 되는 거. b가 마이너스 10이 되시면 되는 거죠. 됐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잘 봐. 우리가 유형 1단원 유형 18까지 내가 풀어준 대표 유형 말고 그 밑에 있는 두 문제를 풀었잖아. 그지? 이번 숙제는 뭐냐면 그 두 문제 밑에 두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유형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가 숙제인데 잘 들어. 만약에 네 번째 문제랑 다섯 번째 문제의 난이도가 3칸짜리다. 터프다. 안 풀어요. 알겠어?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가 모의고사 핵심 유형 기출문제 있지? 요 주황색 파트 따로 파진 거 있죠? 노란색 파트. 그래도 안 풉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난이도가 노말일 때만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 해결하는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의 난이도가 3칸이거나 모의고사 핵심 유형 기출문제다 안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또 문제 페이지로 내줄 거니까 잘 판단해서 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풀어준 세 문제도 숙제일 거야. 처음 푸는 유형은 밑에 있는 두 문제가 그대로 숙제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한번 진행했던 유형에 대해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가 숙제.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의 난이도가 터프, 3칸짜리거나 모의고사 기출문제다 안 푸는 거고. 오늘 처음 배운 유형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숙제. 이해했어? 예. 유형의 문제가 3개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그건 안 그거는 풀 게 없는 거지. 지호야, 이해했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수업 듣도록 합시다. 두 번째, 세 번째. 뭔 말이냐고? 뭐가 뭔 말이야? 오늘 처음 풀어준 유형 있잖아. 직선의 방정식. 걔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숙제. 근데 그 앞에 한 번 했던 유형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숙제. 알겠지? 임지호, 너 오늘도 남아? 숙제 안 했으니까. 알겠어? 핸드폰 고장났어. 사진 못 보내요. 카메라가 안 켜져?